신앙님, 김만배 두 사람이 오늘 뜨거운 소식의 첫 번째 주인공인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십니까? 대장동 의혹이 한창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로부터 제기돼서 민주당 내에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경선 결과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이낙연 후보 쪽으로 뒤집힐 만큼 강력한 의혹 제기를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윤석열 이 본선 대결 모드가 됐을 때 언젠가부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됐던 게 바로 신앙님, 김만배 이 두 사람의 언론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신앙님 씨가 김만배 씨와 짜고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언론 인터뷰,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김만배의 청탁으로 전 언론노조 위원장인 신앙님 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무마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보도합니다. 김만배 신앙님의 인터뷰는 이런 거예요.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준 거죠, 신앙님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주고 했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모모가 주임 검사야. 그래서 내가 박영수를 소개해줘.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조우영은 대장동의 브로커였죠. 이러면서 박 주임 검사가 커피를 주고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이른바 윤석열 커피 무마 의혹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만배와 신앙님이 짜고 친 허위 인터뷰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난 대선 후보 토론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윤석열 후보에게 왜 커피를 타주셨냐라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허위였다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당시 TV 토론 당시의 토론 들어보시죠.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불법 대출은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애초에 박정호 의원님,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이 시장의 책임을 건너뛰고 부산저축은행, 10년 전 부산은행 저축 사건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대장동이 터졌다라는 논리 자체가 부실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허위 조작 인터뷰였다면 김만배 씨 혼자서 허위 인터뷰를 의도했던 걸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 도덕, 윤리 의식의 바닥이 어디까지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 기억을 합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하고 부산저축은행의 사건을 소위 말아먹었다고 해서 쌍특검하자고까지 막 나왔었는데, 그게 결국 대선 며칠 앞두고 한창 시끄럽게 했던 가짜 인터뷰였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 언론인 노조위원장이라는 양반이 그때 그 전에는 어떤 매체의 뭐 대표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매체의 어떤 고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세력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기사를 만들고 그 기사를 가지고 엄청나게 퍼날르기하고 정치 공세하면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공식적인 저렇게 후보 간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막 윤석열 후보를 몰아치게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김만배가 아까 그 대장동 브로커 조 씨에게는 저 형 내가 윤석열 쪽으로 몰아갈 테니까 저 형이 저렇게 쓸 테니까 신앙님 씨 말하는 거죠. 너는 모른 척해 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에요. 지금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아마 굉장히 제반 증거에 대한 수사가 대충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뭐 드루킹 뭐 이런 여론 조작하고는 또 아주 차원이 다른 완전히 그 윤리 의식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또 1억 6천을 건네주고 저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니까 대선에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대선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꾸로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게 얼마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저지른 거예요. 저는 그게 한두 사람이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짝짝짝짝 조가 맞춰가면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검찰 수사로 밝혀졌냐면 검찰 수사의 어떤 비하인드 수사기를 들어보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그 브로커 조 씨가 처음에는 김만배 씨 요구대로 입 다물고 있다가 검찰 수사가 집요해지니까 사실은 윤석열 못 봤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이 인터뷰 자체가 허위였고 인터뷰 이후에 1억 6천 얼마가 신앙림 씨에게 전달이 된 것까지 검찰이 수사로 밝혀냈어요. 물론 네네. 신 씨는 이게 책감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뭐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해보고 궁금한 건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니까 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사실 민주당하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몰아세웠거든요. 네네. 물론 그게 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이 언론 인터뷰가 사전에 공모된 것 아니냐. 법조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공모된 것이냐. 이것도 좀 향후 논란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율 차이가 0.7 몇 %까지 좁혀진 그래요? 거 아닌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가 통했다. 통했죠. 제가 봤을 땐 상당히 통했을 것 그럼 같다는 생각이 팔다리는 들고. 유동규고 몸통은 윤석열이고. 뭐 팔다리 뭐 손가락 정도는 뭐 됐을지 모르겠고 벌써 2년 전이에요. 2021년 9월에 이맘때쯤 정확히는 9월 15일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한마디로 대장동을 윤석열 당시 중수부 제2과장이 중수과장이 덮었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2021년 9월이면 언제냐면요. 막 대장동이 이제 막 그 이제 파헤쳐지기 시작할 그때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인터뷰를 미리 따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닷새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억 6,200만 원을 신앙림한테 보내줘요. 그런데 간도 크지 1억 6,200만 원을 김만배가 그 현금으로 5만 원짜리를 뽑아준 게 아니고 계좌이체를 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10월 16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은 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면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이야기를 10월 16일 인터뷰로부터 꼭 한 달 뒤부터 시작하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월 말에 그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부산저축은행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윤석열 과장이 커피 타줬다라고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양해해라. 예. 만약에 너한테 인터뷰 들어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까지 단도리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게 뭐였습니까? 지난 2월 25일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서로 사이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인터뷰가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왜 조우영한테 커피를 갖다 타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몰아붙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6일이 언제냐면 대선 딱 사흘 전이거든요. 그때 뭐가 터지냐면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면서 9월 15일에 따놨던 이 신앙림 인터뷰를 뉴스타파에서 그때 터뜨린다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3월 7일 날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이러한 걸 뉴스타파 이런 것들을 갖다 막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면서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그러면서 국민들 보고 잘 판단해달라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 날 대선이 있었는데 예.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제가 봤을 때 0.7% 차이가 났겠습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3% 차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정익진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네네. 뭐 의심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측과 김만배 씨가 또 신앙님 뭔가 다 알고 했었던 거 아니냐,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심증은 가죠.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대선 조작했던 게 언제였습니까? 이회창 후보 때 그때 김대엽이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판단을 갖다 흐렸잖아요. 김대엽이 없었으면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 참 어떻게 보면 좀 한탄스럽다 일단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 대표 측이 여기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단정할 수 없고 뭐 검찰의 수사도 하나도 진행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한 분위기와 국면 전환을 만들기 위해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거액을 주면서까지 허위 인터뷰를 공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 대표가 도움을 세게 받은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우리가 이게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와 신학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이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의 전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스토리가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신학림 씨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저는 참 의아한 게 이게 수사가 왜 한쪽으로만 이렇게 진행될까? 예를 들면 김만배 화천대유 같은 경우 이제 원유철 전 국민의힘 대표 아닙니까? 이분도 그리고 이분이 구속되고 난 뒤에는 그 고문으로서 이제 월급을 받다가 구속되고 난 뒤에는 그 부인이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급여를 받거든요. 그리고 조훈현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 고문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과 이제 동관계로 맺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우리가 언론이나 수사를 통해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신학림과 김만배가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 녹취를 조작하고 이런 이제 뉘앙스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게 일방향적이고 좀 저 한쪽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한 것은 이 녹취 파일이 조작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의도한 것으로 이제 됐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이란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제지요구에 있거든요. 지금도 3만 8천 명의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피해 보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불법 대출은 분명히 있었고 그 불법 대출 받은 돈을 가지고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의 토지를 취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오늘날 대장동 사업이 터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조작 유포됐다 손 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이라는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소가 됐어야 되는데 기소가 안 된 것 또한 사실이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이 대표가 대선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는데 이 대표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은 0.7%로 3% 정도로 이길 거를 0.7%밖에 못 이겼다.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뉴스타파 아닙니까? 그렇게 조회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 영향 없었다. 대통령 선거를 뭐 기사 하나 가지고 좌지우지 이게 3% 이길 수 있는 건데 0.7% 이겼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크게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과연 돈을 건네고 그 대가로 허위 인터뷰를 써줬다는 의혹. 일단 돈을 받았다는 신학림 씨는 돈을 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다만 책값으로 받았다라고 주장해서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책값이 그럼 굉장히 비싼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김만배하고도 공모한 것도 없고 뉴스타파도 하고도 공모한 게 없어요. 김만배를 그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이 왜 1억 6,500이나 가냐. 그거는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가치를 김만배가 흔쾌하게 받아. 책값 1억 6천. 글쎄요. 판례는 있는지도 한번 보실까요?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 2014년 출판 기념회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 3,360만 원. 재판부 순수한 찬조 목적이라고 보기 지나칠 정도의 고액이다. 징역 2년 6개월 벌금 3,100만 원을 낸 바 있습니다. 하물며 1억 6천 얼마요? 이게 책값이다라고 신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신학림 씨의 책 본인은 자기 책의 가치는 저거 이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억 6천만 원 이러면 제가 찾아보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초판보다 더 비싼 거예요. 1억 6천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신학용의 거는 책을 저 정도 많은 권수를 가져갔을 거예요. 한 권을 가져가면서 저런 돈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림 씨 같은 경우는 3권이거든요. 한 권당 5천만 원어치
5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그죠? 예. 저 책이 그 간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뭐 굉장히 커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 연구 가치 이런 게 있어 보여서 뭐 본인이 이게 5천만 원 정도 내라 그러면 뭐 그 우리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어떤 상규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책을 가져가서 김만배 씨가 뭐 하려고 저 책을 사갔는지 1억 6,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5천만 원짜리 책 3권에다가 1,000만 원 세금 보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참 담이 크시다. 담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게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말하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지 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국내 이제 현대문학 서적 중에서 특히 가치가 높은 초판본의 가격을 불러드릴게요. 만해 한용운 선생이 지은 님의 침묵 초판본 1억 5,100만 원.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초판본 1억 3,500만 원. 백석의 사슴 초판본 7천만 원. 19세기 이전의 고서 중에서도 가격이 1억 6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물급, 국가지정 보물급 책도 이 가격은 안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님 선생의 책은 적어도 어쨌든 김소월 씨 이상이에요. 저게 그 책값도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저는 신학림 씨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에 더 주목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통의 경우는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한 언론 보도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객관적인 팩트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양반이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언노련. 그런데 이 양반이 허위 인터뷰를 만들고 허위 인터뷰를 또 보도화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흔들어댄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과연 우리 국민들은 과연 최근에 막 이렇게 흩어지면서 나오는 그 많은 뉴스들 중에 과연 옳게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사회 현상을 옳게 해석하고 있었던 건지 저는 그거부터 의심이 가고 궁금해져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책값 1억 6,500만 원은 보물 국고부에 해당되는 게 이게 역사적 가치도 내용적인 면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논란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거 자체가 저런 양반이 이런 허위 인터뷰와 이상한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예.